이번 시간에는 제곱근의 대소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소관계는 말 그대로 누가 크고 작은지를 우리가 판별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나 이제 개념은 간단하지만 우리가 제곱근을 계산할 때에는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곱근 생각하기 2번을 통해서 제곱근의 대소관계를 개념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림을 보면 옆에 정사각형 A와 B가 있습니다. 서로 겹쳐 놓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A는 정사각형 넓이가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5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정사각형 B는 넓이가 얼마예요? 네, 8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딱 그림으로 봐도 5가 큰가요? 8이 큰가요? 8이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번에는 정사각형 A의 넓이가 5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정사각형의 넓이에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정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될까요? A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A의 제곱이 지금 누구란 얘기예요? 5란 얘기예요. 그러면 A의 제곱이 5란 얘기는 A는 5의 그렇지 제곱근이란 뜻이죠. 그러면 길이기 때문에 A는 5의 양의 제곱근이 되겠죠. 그래서 A는 누가 됩니까? 루트 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정사각형 B로 가볼게요. 비정사각형의 넓이가 얼마라고 했어요? 8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비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뭐라고 해볼까? 네, B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비정사각형은 넓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B의 제곱이 되겠죠. B의 제곱이 지금 뭐란 얘기예요? 8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B는 8의 무엇이다? 제곱근이다. 그런데 길이기 때문에 무슨 제곱근? 양의 제곱근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B는 어떻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길이가 루트 8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2번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A는 루트 5가 되겠고 B는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루트 어떻게 될까요? 8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눈으로 보다시피 이 길이가 루트 5고요. 이 길이가 루트 8이에요. 누가 더 커요? 루트 8이 더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정사각형의 두 변의 길이를 비교를 해보면 네, 루트 8이 루트 5보다 어떠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까? 네, 루트 8이 더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용을 정리해 보면 8은 5보다 커요. 이거이면 그것을 루트를 씌워도 루트 5가 루트 8보다 어떠하다?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루트 8이 루트 5보다 커요. 길이를 비교했을 때 루트 8이 루트 5보다 더 큽니다. 그쵸? 그러면 그것을 제곱했을 때도 어떠하다라는 거. 네. 그것이 8이 더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얘기를 다시 쓰면 루트 8이 루트 5보다 크면 8이 5보다 뭐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5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게 제곱근의 네, 대소관계를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어렵지 않죠? 학습지로 내려와서 전개 1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가 B보다 작으면 루트를 씌워도 대소관계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2번 루트 A가 루트 B보다 작아요. 다시 얘기하면 루트 B가 루트 A보다 크면 그 루트 안에 있는 수도 어떻게? B가 A보다 어떠하다? 크다라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나 조심해야 될 거, 루트 A가 루트 B보다 커요. 크면 여러분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2학년 때 부등식의 성질에서 배웠을 거예요. 음수를 양변에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된다? 반대로 바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트 A, 루트 B, 루트 B가 루트 A보다 크지만 무슨 부호가 붙으면 음의 부호가 붙으면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된다? 네, 반대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여기에서 선생님이 하나 더 썼으면 좋았을 텐데 이 내용을 하나 더 여러분이 비교를 해서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2가 큰가요? 루트 3이 큰가요? 잘 비교가 안 되죠. 이럴 경우에는 형태를 어떻게 해라? 네, 같이 해야 비교하기가 쉽습니다. 첫 번째는 2를 루트 안으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쵸. 제곱해서 들어가니까 루트 4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루트 3이에요. 누가 더 커요? 그렇죠. 루트 4가 더 크다란 얘기는 얘는 지금 누구니까? 2니까 2가 루트 3보다 더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하나 더. 이번에는 루트 A, 루트 B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를 갖다가 제곱해도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얘는 2도 제곱해보고 루트 3도 뭐 해봐요? 제곱을 해볼게요. 그러면 루트 2 제곱하면 얼마예요? 4가 되겠고 루트 3을 제곱하면 얼마예요? 3이 되겠죠. 4가 큰가요? 3이 큰가요? 네, 4가 크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2가 루트 3보다 어떠하다라는 걸 알 수 있다,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통해서 대소관계를 조금 더 공부를 계속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을 보면 루트 5와 루트 7이 있어요. 그쵸? 루트가 있지만 루트 안의 수를 비교를 해보면 5가 큰가요? 7이 큰가요? 7이 크죠. 그러면 루트 7이 루트 5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2번은 4와 루트 15예요. 그냥 얼핏 보기에는 대소관계가 비교가 잘 안 된다라고 했죠. 이럴 때는 형태를 어떻게 해라? 네, 형태를 같게 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4는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루트 16이 되겠죠. 루트 4의 제곱이 돼서 제곱 루트 없어지니까 4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럼 루트 16과 루트 지금 누구를 보는 거예요? 루트 15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루트 16이 커요? 루트 15가 커요? 루트 16이 크죠. 그러면 4가 더 크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예요. 분수인데다가 무슨 수예요? 음수네요. 여러분이 별로 좋아하지 않겠네요. 그럼 일단은 형태를 어떻게 해라? 같게 해라. 그러면 여기서 보겠습니다. 2분의 1은 루트를 써서 나타내면 루트 안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요? 선생님 제곱해서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제곱해서 들어가면 2분의 1 제곱하면 얼마? 4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4분의 1과 루트 3분의 2예요. 루트 4분의 1과 루트 3분의 2예요. 그러면 누가 더 커요? 여기서는 이거는 뭐 통분까지 안 해도 되겠죠? 누가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3분의 2가 더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얘가 더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붙어 있어요, 지금?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요. 그럼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된다? 반대로 바뀐다. 여기까지 됐나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보다 어떠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예, 여러분이 음의부 붙은 거, 마이너스가 붙어 있을 때는 대소 비교할 때는 여러분이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4번 0.1과 루트 0.1을 비교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 얼핏 보기에는 여러분이 0.1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요거는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얘는 보면은 둘이 형태가 달라요. 형태를 같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0.1을 루트 안으로 넣어볼까요? 그럼 0.1에 제곱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0.1 곱하기 0.1 해보세요. 얼마 나올까? 0.01이 나오겠지. 그러면 루트 0.01과 0.1을 비교해 볼게요. 누가 더 커요? 그렇지. 0.1이 더 크죠. 그러면 루트 0.1이 더 크다란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0.1과 루트 0.1은 루트 0.1이 더 어떠하다?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5번은 여기 뭐가 붙어 있어요?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많이 틀리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면 루트 2와 루트 5를 비교할게요. 누가 더 커요? 그쵸. 루트 5가 더 크죠. 그런데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된다? 반대로 바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여기까지 우리가 네, 제곱근 두 수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문제 1번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풀고 있나요? 네, 문제 1번을 보면 루트 0.32 루트 0.1보다 더 크죠. 이건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거고요. 2번 형태가 다릅니다. 어떡하라고요? 형태를 같게 해라. 그러면 루트 9와 루트 8을 보면 루트 9가 더 크지만 음의부 마이너스가 붙으면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된다? 반대로 바뀐다. 네, 문제 3번도 똑같이 둘이 형태가 다르면 형태를 어떻게 해라? 같게 해라. 그러면 루트 5, 그 다음에 3은 루트 3의 제곱 얼마? 9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루트 9가 더 크지만 무슨 부? 음의 부일 때는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된다? 반대로 바뀐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5분의 2, 루트 4분의 3. 여러분이 제일 안 좋아하는 뭐예요? 네, 분수네요. 그러면 딱 얘는 대소비교 되나요? 네, 되는 친구들은 아마 연습을 많이 한 친구들이 걸 거고 지금 잘 안 돼요. 선생님 그럼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5분의 2와 지금 4분의 3을 비교해 보면 되겠죠. 그죠? 양수기 때문에. 그러면 얘를 통분을 해볼게요. 5와 4 누구로 통분할까? 그렇지. 20으로 통분을 해볼게요. 그러면 20이 되려면 얼마? 4를 곱해줘야 되겠지. 그럼 20분의 얼마? 8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20을 만들려면 얼마 해야 돼요? 그렇지. 5를 곱해줘야 되겠죠? 그럼 얼마예요? 20분의 15가 되겠네요. 누가 더 커요? 20분의 15가 더 크죠. 그러면 루트 4분의 3이 더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5번은 2분의 1이고 루트 2분의 1의 제곱은 얼마죠? 제곱 루트 없어져서 얘도 얼마예요? 2분의 1이네요. 그럼 투수가 어떻게 될까? 네, 같아지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수를 가지고 대소를 비교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예제 2번은 우리가 식을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만족하는 요식을 만족하는 값을 구해 볼 거예요. 그러면 예제 2번을 보면 루트 x는 루트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만족하는 자연수 x의 값을 다음 순서로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변을 제곱을 해볼게요. 얘도 제곱을 해보고 얘도 제곱을 해보고 얘도 제곱을 해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제곱하면 제곱 루트 없어져서
x는 제곱 루트 없어져서 x는 2보다 크고 3의 제곱 누구보다? 9보다 작다가 되겠죠. 그럴 때 구하는 자연수 x의 값은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 x는 누가 있을까요? 2보다 크고 9보다 작은 거? 3, 4, 5, 6, 7, 8, 9는 아니고. 그죠?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여러분이 문제 2번을 여러분이 먼저 차분히 풀고 그 다음 이어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 2번 다 풀어보셨나요?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풀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자연수 x의 값을 모두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루트가 있어도 요것을 제곱해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또는 루트 같은 형태로 바꾸었을 때 그 루트 안에 있는 수의 대소 관계도 변하지 않는다. 이 내용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풀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쉽게 각변을 제곱해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로 가겠습니다. 그럼 제곱 루트 사라지고 x는 누구보다 크고 0보다 크고 누구보다 작아요? 네, 4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되는 자연수 x의 값을 모두 구하래요. x는 누가 있어요? 1, 2, 3이 되겠네요. 그 다음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도 마찬가지로 제곱해도 부등호 방향은 어떠한다? 바뀌지 않는다. 네, 이 내용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x는 누구보다 크고 8보다 크고 4, 4 얼마? 16보다 작은 그러한 자연수 x의 값 누가 있을까요? 8보다 커야 되니까 9부터 시작해야 되겠네. 9, 10, 11, 12, 13, 14, 누구까지? 15, 16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겠죠. 그죠?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제곱해도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제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곱을 해보면 식이 어떻게 돼요? 4, 4 얼마? 16. 2x는 요건 제곱 루트 없어져서 2x로 나오죠? 2x는 16보다 크고 누구보다 작거나 같아요? 66이 얼마? 36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런데 앞에 거랑 뭐가 다르죠? 2x네요. 그러면 양변을 누구로 나눠야 돼요? 2로 나눠야 되겠죠. 그래도 2는 양수, 음수. 양수죠. 양수로 나눠도 부등호 방향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죠? 2학년 때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나눠보면 2로 나눠보면 x는 약분하면 뭐예요? 8보다 어떠하고 크고 누구보다 그죠? x는 18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럴 만족하는 x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x는 누가 될까요? 그렇지. 9부터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18 들어가죠. 왜냐하면 x는 18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은 음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부등식에서 음수가 있으면 좀 긴장해야 돼요. 여러분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얘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를 곱해야 돼요?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된다라고 했어요? 반대로 바뀐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 내용을 좀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얘가 반대로 바뀌면 4. 얘가 반대로 바뀌면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안 쓰죠? 네. 얘를 어떻게 쓰기로 했어요? 루트 x는 작은 수보다는 크거나 같고
큰 수보다는 작다. 이렇게 쓰기로 2학년 때 약속을 했죠. 네, 그러면 이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양변에 제곱해도 부등호 방향, 양수일 경우에만 성립하는 거예요. 제곱해도 어떠한다?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x는 어떻게 돼요? x는 누구보다? 9보다 어떠하고? 크거나 같고 누구보다 작다? 16보다 작다가 되겠죠? 그렇게 되는 요것을 만족하는 자연수 x의 값을 구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x는 어떻게 될까요? 9, 10, 11, 12, 13, 14, 15, 16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푼 거랑 다 맞나요? 네, 확인해 보시고 다음 예제 3번으로 가겠습니다. 네, 예제 3번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3번을 보면 다음 수 중에서 5와 6 사이의 수를 모두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가 보니까 루트 어떤 x 형태로 되어 있죠. 그죠? 수 형태로 되어 있죠. 근데 이 수가 5와 6 사이에 있는 수를 모두 찾아보래요. 그죠? 그러면 5와 6 루트 어떻게 하라고 했죠? 같은 형태로 바꿔주자라고 했죠. 그러면 루트 x는 5는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루트 5, 25 제곱해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루트 66이 얼마? 그렇지, 36. 그렇게 되는 x의 값을 모두 찾아라. 루트 25보다 크고 루트 36보다 작은 친구가 누가 있을까? 루트 21은 아니고 24도 아니고 그렇지. 루트 26, 루트 29, 루트 34, 루트 38은 아니고 그죠?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여러분이 문제 3번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얼른 한번 해보고 답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문제 3번 어떻게 여러분이 푼 거와 답이 일치하나요? 모두 다 잘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것보다 조금 더 복잡한 예제 4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보기에는 여러분이 위의 내용을 이해했다면 예제 4번도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모두 다 잘 해결할 거라고 믿어요. 그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제 4번을 보면 부등식 루트 x-1은 3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자연수를 모두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앞에서 풀었던 문제랑 유사한데 식이 좀 복잡해 보일 뿐이에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네, 제곱근의 대소 관계에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4번은 뭐 양변을 제곱해도 대소 관계 변하지 않는다. 그 내용 그대로 이용해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선생님이 아까 풀어주지 않은 형태로 풀어볼게요. 결국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루트 x-1은 루트 안으로 똑같은 형태로 바꿔주자라고 했어요. 3은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3은 9가 되겠죠. 9보다 크고 작거나 같다. 4는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4, 16. 그렇죠. 16보다 작거나 같다. 그럴 때 얘를 루트 밖으로 나와도 대소관계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x-1은 누구보다 크고 9보다 크고 작거나 같다 누구보다 16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2학년 때 배웠던 부등식을 풀면 돼요. 기억이 나나요? 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값의 범위입니다. 그러면 누가 지금 있어요? 마이너스 1이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1을 없애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했었죠? 모든 변에 얼마를 1을 더해도 부등호 방향은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 였습니다.
기억나나요? 네, 그래서 네, 모든 변에 얼마를 더할 거예요? 2를 더할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식을 정리하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은 더하면 뭐가 돼요? 0이 되겠죠. 그래서 누구만 남아요? x만 남아요. x는 누구보다 크고 10보다 크고 누구보다 17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그렇게 되는 자연수를 모두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연수 x 구해 보겠습니다. x는 10이 될까요? 10은 안 되겠네요. 그럼 누구부터 시작해야 돼? 그렇지. 11, 그 다음 12, 13, 14, 15, 16, 17은 네, 포함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17까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됐나요? 네, 그러면 여러분이 같은 방법으로 문제 4번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 4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아까 선생님이 했을 때는 같은 형태로 바꿔주고 계산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선생님이 제곱해서 하는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변을 똑같이 제곱해도 부동호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였습니다. 네, 그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면 얘는 어떻게 돼요? 그렇지, 4. x-1은 제곱 루트 없어져서 x-1은 4보다 크고 작거나 같다 3의 제곱 누구? 9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그러면 얘 부등식 풀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1을 없애야 되네. 양변에 얼마를 더해줘야 돼요? 플러스 1을 더해줘야 되겠죠. 플러스 1 플러스 1 더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 사라져서 x만 남고 4 더하기 1하면 얼마? 5보다 어떠하고 크고 작거나 같다 얼마보다? 10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 x의 값을 모두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x 구해 볼게요. x는 5는 아니고 누구부터? 6부터 6, 7, 8, 9, 10 포함되겠죠. 그죠? 여러분 거랑 답 확인해 보니까 어때요? 다 맞았나요? 네, 그러면 2번도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얘도 누구를 해보자? 제곱해보자. 그래도 부동호 방향 바뀐다? 안 바뀐다. 그러면 x 플러스 1은 제곱 루트 만나서 x 플러스 1은 누구보다 크고 3, 3은 9보다 크거나 같고 4의 제곱 누구? 16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부등식 풀겠습니다. 플러스 1이네요. 플러스 1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변에 2를 빼줘야 되겠죠. 그래도 부동호 방향 바뀌지 않는다 였습니다. 네, 그러면 요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만나서 누구만 남아요, 이제? x만 남겠죠. x는 누구보다 계산하면 8보다 크거나 같고 누구보다 15보다 작다가 되겠죠. 그렇게 되는 x의 값 모두 찾아볼까요? x는 누가 될까? 이번엔 8이 포함되네. 8, 9, 10, 11, 12, 13, 14, 15는 포함 안 되네요. 그죠?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3번을 보도록 할게요. 3번을 보도록 할게요. 3번은 조심해야 되겠네. 조심. 누구 때문에? 마이너스 때문에.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이 마이너스부터 해결을 해야 돼요. 양변에 누구를 곱해요? 마이너스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된다? 반대로 바뀐다. 그죠? 그러면 루트 어떻게 돼요? 2x-1이 부동호 방향 바뀌어서 5보다는 어떠하고 작고 반대로 바뀌어서 누구보다는 크다? 4보다는 크다가 되겠죠. 선생님 이렇게 안 쓴다고 했죠? 2학년 거. 네, 작은 수는 왼쪽,
루트 2x-1은 4보다 크고 누구보다 작다? 5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곱근의 대소관계 배웠던 거 써먹습니다. 그러면 양변에 제곱해도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는다 였습니다. 그러면 양변을 제곱하면 4의 제곱은 얼마예요? 16이 되겠죠. 그죠? 5의 제곱은 얼마예요? 25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2x-1은 16보다 크고 25보다는 작다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x의 값의 범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2학년 때 배웠던 부등식을 풀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요 식을 정리를 해보면 양변에 1을 더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 없어지고요. 양변에 1을 더했어요. 더하면 누구보다 커야 되게 2x는 누구보다 커야 돼요? 그렇죠. 17보다는 커야 되고 누구보단 작아야 돼요? 26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2학년 때 부등식을 성질을 배울 때 양변에 같은 수 양수로 나눠도 부등호 방향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라는 걸 배웠을 거예요. 그러면 나눠보면 이제 x의 값의 범위가 나오겠습니다. x는 누구보다 크고 2분의 17보다 크고 누구보다 작아요? 13보다 작게 되는 그러한 자연수를 모두 구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자연수는 누가 있을까요? 따라서 x는 그렇죠. 9, 10, 11, 12. 13은 포함 안 되죠. 여기까지 우리가 부등식을 풀어봤습니다. 제곱근의 대소관계를 여러분이 충분히 기억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요 단어는 오늘 배운 내용은 충분히 문제를 잘 해결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뒷페이지를 넘겨보면 내 머릿속에 수학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이 풀어서 사진을 찍어서 과제 제출방에 탑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